안녕하세요. 자명원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주제가 갑상선, 수술하면 끝인가인데요. 주변에 갑상선이 문제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순환이 나빠져서 갑상선이 나빠질 수도 있고, 현대사회가 아무래도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경쟁사회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갑상선은 근심과 걱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근데 막상 자신이 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나기 힘들고 오후만 되면 나른해진다는 분, 아니면 조금만 무리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기력이 떨어진다, 또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탄다, 체중 조절이 안 된다, 또 전신이 붓는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얼굴이 붓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심장의 경우가 많고요. 다리가 붓는 분들은 신장과 부신의 문제, 그러니까 림프 순환의 문제가 일으키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갑상선이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전신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목이 자주 부어서 편도선의 문제인가 해서 병원 검사를 받아봤는데, 초음파나 피검사 수치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갑상선 약만 잘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약만 잘 먹고 내 몸은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더라도 약만 잘 먹고 내 몸을 억지로 이끌어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제 약만 먹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목숨만 붙어 있어도 행복하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내 몸이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면 체력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감정적으로도 건강해야겠죠. 갑상선을 제거하신 분들 중에는 감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이제 수술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부갑상선을 건드리게 되면 이 약의 갑상선 부갑상선의 약의 부작용을 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심장 박동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손발 저림과 무감각 증세, 그리고 불면증을, 이제 잠이 잘 안 오거나, 또 아니면 잠이 들기 힘들거나, 아니면 잠을 깼다 또 잠들었다 이제 선잠을 자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더 어려운 사실은 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 변화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식이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울증과 그 조울증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상선을 이렇게 제거하시거나 약을 오래 드시거나 하면. 그래서 갑상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갑상선이 건강하다면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갑상선이 건강하신 분은 젊음을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또래에 비해서 당신은 확실히 젊네요. 얼굴이나 이런 혈색이나 이런 소화기 쪽으로도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젊은 분은 대부분 갑상선이 건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상선에서 대해서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갑상선 수술하면 끝인가 해서, 저희 이제 선맥활법의 10가지 주력 치유술부터 좀 오늘 소개하고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맥활법 10가지 주력 치유술 교육은, 첫 번째는 갑상선, 두 번째 루푸스,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죠. 루푸스. 세 번째 당뇨, 네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수염입니다. 척수염. 강직성 척수염은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은 온몸에 있는 그 뼈가 굳어가는 병입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죠. 그리고 간경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경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아토피. 애기들 많죠. 아토피 질환, 피부염이나 아토피 질환. 그리고 초기 치매. 초기 치매도 상당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애들의 이제 학습 능력 저하와 이제 그 ADHD 산만한 애들, 그리고 9번째가 여성 불임, 10번째가 이제 키성장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제 갑상선이 가장 제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해도 가장 효과가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치유술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먼저 이렇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누구나 해도 이제 효과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갑상선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뇌와 심장 그리고 호르몬을 담당하는 이제 부신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 갑상선이 있죠, 여러분. 여기 위에 뇌가 있죠. 그리고 심장이 있죠.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콩팥과 부신이 있는데, 이 갑상선이 이 심장의 전기 에너지와 뇌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이 심장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 것을 뇌로 옮길 때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교류하는 겁니다. 얼마 필요해? 이렇게 주고, 얼마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배터리. 뇌에서 이 필요한 에너지를 심장으로부터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체의 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갑상선이 건강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나이보다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갑상선이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당연히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심장과 뇌의 연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심장의 무리와 심장의 리듬이 깨집니다. 심장의 리듬이 깨지면 첫 번째 우리 몸에서 겪게 있는 것은 몸의 전반적인 이제 면역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갑상선은 끊임없이 우리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갑상선은 두뇌와 심장의 배터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갑상선의 이제 호르몬을 살펴보자면 먼저 T1 호르몬입니다. T1 호르몬은 뇌와 연결되어 있겠죠.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피로와 우울증,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자살 충동과 정신장애, 학습장애를 겪는 학생들에게 갑상선 호르몬이 결핍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개 자녀분 중에 공부를 원래 못했던 자녀분 말고 어느 정도 성적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1, 2년 사이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 갑상선 호르몬 결핍에 문제가, T1 호르몬의 결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발성 경화증, 루게릭병과 같이 굳어가는 병에 뇌의 배터리의 기능이 약해져서 그 갑상선이 뇌에 에너지를 충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우리 몸이 이제 굳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T4 호르몬인데, T1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면 T4 호르몬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고 주위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주위 환경에 적응한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이겠죠. 면역으로 계속 내 몸이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4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두통과 순환장애로 수족냉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그리고 바른 자세의 유지가 어렵다. 쉽게 표현하면 T4 호르몬은 이제 심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사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지로 뻗어주는 에너지. 그래서 50견을 앓고 있는 분 중에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 그런 분들은 T4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도 많습니다. 근골격계의 문제도 근육이나 이제 그 인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T4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도 제가 상당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T4 호르몬이 결핍되면 우리가 바른 자세로 있지를 못합니다. 나는 똑바로 서 있고 싶어도 이제 한쪽 어깨가 기울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삐뚤어진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 T4 호르몬에 문제가 있죠. 당연히 수족냉증과 같이 심장에서 발현한 에너지를 사지로 펌핑이 안 되니까 이 수족냉증과 같은 증상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3 호르몬인데요. T3 호르몬은 콩팥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콩팥의 리듬을 조절해서 우리 몸에 이제 붓기 그리고 이제 여가 기능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체의 뇌기능과 심장의 박동, 그리고 부신 호르몬 분비, 면역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자체는 스스로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든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반면에 그 주위 장기, 그러니까 뇌나 심장을 아주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상선은 당연히 이제 갑상선 하나의 문제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은 저희 성명활법에서는 갑상선을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갑상선, 심장, 부신, 시상하부, 뇌하수체,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지시하는 시상하부,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갑상선, 심장의 박동, 그리고 부신, 그러니까 콩팥의 기능이죠.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이따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 오로지 이제 맨손으로 우리 몸에는 어느 에너지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소화기의 에너지 포인트, 비장의 에너지 포인트, 콩팥의 에너지 포인트, 간의 에너지 포인트, 그 장기마다 에너지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누구나 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쉽게 그 자리만 잡고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주고 살짝만 이렇게 부드럽게 애기 다루듯이 어루만져만 주시면 그 에너지 포인트가 활성화가 돼서 몸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제가 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조금 보여드릴 건데, 누구나 다 저희 자명원에서 이런 치유술을 교육을 받고 내 가족과 내 이웃, 친인척을 위해서 이제 갑상선 질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10대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혼자서도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본원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배워서 이 치유술로 인해서 많은 이제 갑상선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갑상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실제 제가 교육 과정에 있는 갑상선 치유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에 보면 간이면 간, 비장이면 비장, 신장이면 신장, 어떤 장기별로 에너지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쉬운 예로 이 금상돌기 바로 밑에는 이제 이 뇌죠. 뇌.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심장, 그리고 한 중간쯤이 위장. 이렇게 부드럽게 푸는 겁니다. 천천히 따라 내려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교육 과정에서 배운 동영상을 드리면, 이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제 가족이나 이제 주변 분들을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결코 힘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복잡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 명료하고 여러 군데를 자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몇 부분만 자극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 군데를 너무 자극해서 마사지 같이 자극하시면 온몸의 릴렉스나 이런 감정의 이제 이완에는 좋지만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몸이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만 제가 갑상선 하다 보면 10분 15분 정도 하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부 쪽을 이렇게 일단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갑상선을 하시기 전에 일단 복부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소화기 쪽을 이렇게 조금 한 번씩 좀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소화기 쪽에 이제 자극을 줬으면 갑상선에 이제 특화된 특수혈이 있습니다. 특수 자리겠죠. 이쪽에 아까 에너지 포인트가 있었다면 갑상선만의
특수 자리가 있는데 오늘 하나를 공개하면 이 손톱 바로 위쪽입니다. 이 손톱 말고 손톱 바로 위쪽 이 살 부분 있죠? 살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여기는 조금 아픕니다. 이렇게 조금씩 전체적으로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왼손 오른손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갑상선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는 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기 계통의 이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갑상선의 특수 혈자리를 이렇게 자극하면 됩니다. 당뇨나 골다공증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그 불편함에서 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 특수 혈자리 해당하는 특수 혈자리를 자극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